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줄이는 발언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는 반도체를 뛰어넘어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히토류 공급량은 세계의 60%, 정제된 히토류 공급량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일본 정규 앨범 발매를 맞이해 현지에서 대대적 프로모션을 펼치고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앨범은 12월 12일자 오리콘 차트 데일리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B금융지주가 올해 14주주 간담회를 갖고 주주환원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주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비관적인 발언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역시나 아쉽지만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오민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아쉬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코스닥이 특히나 거의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어제 이제 생방송 출연해서 지수 더 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말한 대로 됐는데 사실은 이 하락장 반갑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먼저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락을 하게 됐느냐라고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할 것이다라는 발언 매파적으로 완전히 회귀를 하면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하방으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이제 금리 조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어제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와 같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제 얼마 전에 PPI 지표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이때 PPI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어제 발표한 이 PCI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인 0.2%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월가에서 예상하는 이제 PCE가 이제 어느 정도 산출이 됐거든요. 월가에서 예상하는 PCE는 0.3%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0.2%보다 훨씬 더 0.1%포인트 높은 PCE 지표를 예상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촉발되면서 이제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환차손을 우려한 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은 조금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의 지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 제가 이제 2,400포인트 밑으로 빠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가 기준으로 일단은 2,400포인트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서 2,390포인트에 이제 자리를 잡다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지수 하락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강달러 기조가 국내 증시에는 하방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히토류입니다. 전문가님, 히토류 예.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예. 반도체가 압박받는 상황에서 오늘 히토류 올라왔다 하니 예. 많은 분들이 뭐지 싶으실 텐데 예.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걸까요? 뭐 당연히 예정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 기술 패권도 있겠지만 이 세계 패권 자리를 놓고 이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 이 히토류 자체에 대해서 공급망을 막을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중국의 히토류 세계 공급량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전 세계 공급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제된 히토류의 전 세계 공급량이 9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히토류 자원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언제든지 히토류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오펙이 석유 자원을 무기로 했던 것과 같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게 된 이유는 비교적 느슨한 환경 규제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세워서 히토류 시장을 장악을 했고 전 세계 정제된 히토류 90%, 전 세계 물량의 60%를 시장을 대부분의 장악을 하는 이러한 히토류 시장에서 당연히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가 들어오니 반도체에 필요한 히토류 소재들 당연히 수출 금지하는 카드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이제 중국의 행적으로만 보더라도 히토류를 무기로 썼던 이 일본과 중국의 히토류 생가쿠 열도 영토 분쟁을 놓고 중국에서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은 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히토류가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히토류 매장량이 약 1,300만 톤 규모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비싸겠죠. 노동력이 비싸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환경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 반발 그리고 값비싼 노동력으로 인한 채산성 확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 반발을 좀 누르면서 채산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과제가 선행이 돼야 이 히토류를 채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이 중국의 히토류 카드에 있어서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에 있어서 히토류 가격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오늘 히토류 관련 주가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먼저 이제 동국 RN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국 RNS 그것도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인데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윗골이 달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시가 지지해 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엿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여기서 돌파가 갭 상승 이후에 돌파 나와주고 일단 박스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지 구간은 이 2,600원에 대한 2,6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 지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기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지 받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유니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온도 마찬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전일 종가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지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5,000원대까지는 좀 5,000원대 부근 이 자리까지 좀 노려보면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단기 변동성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플렉스 이 종목도 지금 박스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15분 봉상 단기적인 대응에서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전고점 매물대를 한번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항선으로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이 히토류 관련주들 중국의 히토류 카드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심하게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나 뭐 유니온, 동구 RNS 같은 종목들, 이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변동성 상승에 대한 상승 반전에 대한 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노리고 진입해 본다면 오늘 나쁘지 않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히토류 시장, 뭐 중국이 지금까지는 꽤나 압도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정세를 저희가 살펴봤을 때 종목들 지금 진입하는 거 괜찮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히토류 중국 카드 나올 때마다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진입한다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좀 안정적인 타점에서 바닥 따지는 거 보고 좀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다가 지수가 하락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빠진다는 건 시장에 자금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변동성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매도 물량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는 치고 빠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단기적인 전략들로 대응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바닥 다지는 거 보고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진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히토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로봇입니다. 전문가님, 뭐 어제도 로봇 어느 정도 잘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도 로봇 상승 섹터에 올라왔네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걸까요? 딱히 특별한 일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로봇도 이 일론 머스크 테마로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라는 이제 사실 이제 신규로 이제 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입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머스크가 이제 발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론 머스크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옵티머스를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료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제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보인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예요. 그러면서 AI 시장에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어떻게 보면 AI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AI가 발전할수록 연산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로봇 산업 또한 충분히 상승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 로봇 얼마 전에 공개됐었던 이 옵티머스 로봇이 바로 이제 내년 대량 생산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도 이제 좀 검토할 만하다, 투자를 검토할 만하다라는 이제 긍정적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수혜를 보고 있다. 게다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를 이제 전기차 IRA 법안이죠. 이걸 이제 머스크가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노렸던 거는 아마 이 로봇과 AI 산업에 신규 진출한 이 사업 분야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을 좀 가지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트럼프 테마 그리고 머스크 테마에 이제 편입된 종목이니만큼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테마 충분히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로보죠. 말 그대로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예요. 근데 오늘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로보 상승 나왔다가 지금 오늘도 지수의 하락으로 이제 좀 밀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갭자리를 메웠다가 지금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탈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5분 형태에서 쌍봉 형태가 나와주면서 이렇게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이탈 나왔거든요. 4,300원에 대한 지지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4,000원 초반대 금액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때 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121선에 대한 지지선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진 로봇도 있거든요. 유진 로봇.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켜주고 있네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후장에 좀 반등이 좀 일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들 테슬라 테마 타고 충분히 좀 오늘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 순환매가 이슈 하나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다가 시장 자금이 쪼그라져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만 들어오더라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원대 가격, 이 부근 6,000원에서 6,020원 이 가격대만 좀 반등 나오고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저는 단기적으로 한 6,8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또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DIC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구나. DIC는 좋네요. 오늘 움직임 좋네요. 반등 나오면서 전고점,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저항선, 이 앞전의 이 위치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양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다만 지금 전고점을 한 번 터치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바로 진입한다기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기적인 흐름에서 계단식의 형태로 한번 나왔다가 이제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저는 한 3,800원 지지받는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800원 지지를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 위치가 3,800원 위치가 전고점에 대한 지지선으로 바뀐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3,800원에 대한 위치 좀 지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위치 이탈하면은 주가 돌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도 지금 역배열에서 전반적으로 역배열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유의하면서 좀 느긋하게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로봇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로봇 잘 가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유진 로봇, 로보로보,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봤을 때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저는 지금 DIC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DIC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여기서 앞전에 이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이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800원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추세, 이 저점인 3,165원에 대한 금액 가격 부근의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저는 이거 4,5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이 3,800원의 지지를 이탈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전고점을 한번 터치해 줄 수 있는 종목은 이 DIC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한동안 좀 잠잠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고비 이슈 이후로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오늘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걸까요?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네. 다 종목별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됐는데 그 제약 바이오가 상승한다. 이거는 100% 그냥 별다른 이슈 없이 개별 이슈로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가 아까 봤을 때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상한가 유지하고 있죠. 이 앞타머 사이언스 간암 치료제 임상 실험 차 소식에 좀 상승이 됐는데 윤리심의위원회를 이제 통과하면서 임상 실험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한 단계의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기대감,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에요. 제약바이오 자체는 뭐 실적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풀리게 되면은 오늘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심가 부근 한 2,100원쯤에서 한번 진입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임상 실험 소식이 나오면 일단 급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진입하되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이 손절가 가까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갭상승 뜨게 되면은 사실은 좀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돌파 관점에서 2,300원 오늘 종가, 지금 현재 종가 상한가 위치인 2,325원 손절가 잡고 내일 한번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대응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경남제약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남제약.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휴마시스하고 경영권 분쟁이 붙었어요. 경영권 분쟁 참 저는 경영권 분쟁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았으면 해요. 남의 집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굳이 들어갈 거면 정말 초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최근에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한 달 넘게 끌고 갔죠. 이런 경우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기다리는 것은 무리한 자금 소모로 인한 하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 이슈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경영권 분쟁도 하나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경영권 분쟁, 이 대주주와 연관돼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최근 들어 경영권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이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든 이 매수세를 좀 땡기기 위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부양시키기 위한 주가 관리가 아닌가 좀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 정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 뭐 딱히 뭐 전략 드리기보다는 그냥 좀 지켜보는 거, 그냥 우리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셀리드거든요. 셀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산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 이제 3상 투여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셀리드 저 지금 이 자리 괜찮아 보이네요. 3상 일단 1상에서 2상에서 3상에서 임상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약까지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용 승인 허가만 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산 코로나 백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 계속해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이제 독감같이 일상생활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앞으로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나오면서 진단키트주들 확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과 국산 백신 이 소식은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앞전에 수요일 날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한 4,800원, 4,850원, 4,850원 그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4,850원이 딱 여기
저가거든요. 이 부분까지. 한번 이 부분 저가 밑에서 한번 매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셀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이후에 약간의 하방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적인 조정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절가는 4,850원 이 자리에서 4,600원 이탈했을 때 그때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있거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내시경 지혈제 적응증 확대 소식에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시경 할 때 지혈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약품인데 대장 쪽에서 이제 지혈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소식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넥스 파우더 이게 지금 확대 소식으로 인해서 이미 효과가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실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아직 좋지 못하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 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은 없네요. 분기별 매출은 없네요.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좋아졌죠. 그래도 400%에 달하던 게 지금 100%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 100%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적자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저는 이거 지금 박스권 지지받을 때 지금 이 자리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가 그렇게 높지 않게 잡고 33,300원 이 위치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다른 섹터들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동국제약도 이제 상승세가 좀 잘 나와줬거든요. 동국제약 좋네요. 차트 반등 나와주고 있네요. 지지선 이제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기도 고점이 살짝 올라갔죠. 여기서는 이제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이 추세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좀 중기적으로 조금 들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지금 반등 나왔을 때 손절가 조금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락장이기 때문에 손절가 최대한 짧게 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동국제약 저는 좀 길게 봐도 좋지 않을까. 목표가 한 19,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 하겠네요. 이 종목 동국제약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샤페론 최근 이제 많이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은 5일선이 이제 21선 이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날 음봉 나오게 되면 이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리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캐치했을 때만 해도 5%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5% 가까운 상승 고점을 찍어줬는데 이 자리 지금 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요 위치가 있거든요. 3,700원 부근. 이 3,700원 부근 지지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700원 부근에서 최대한 손절가 가까운 3,7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되 이 손절가와 가까운 금액대에서 한번 손절가 최대한 핸들 짧게 잡고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경남제약하고 경영권 분쟁 붙었던 휴마시스거든요. 휴마시스 반등 나왔어요. 반등 나오고 나서 저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랄 수 있다. 이 박스권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박스권 대응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500원, 1,510원대에서 2,160원 이 자리를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경영권 분쟁이에요.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적으로는 좀 정말 탐나고 재료 이슈적으로도 코로나
코로나 진단 키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장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유리하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박스권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종목들을 워낙 잘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근데 제약 바이오 어쨌든 지금 대세는 없는 상황 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안에서 좀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샤페론이 아니구나. 샤페론이 아니라 아까 저기 셀리드였네요. 코로나 백신, 국산 백신에 조금 눈여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이후에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전고점에 대한 직전 고점에 대한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위치에 들어와 있고, 코로나 확산세 지금 올해도 코로나가 여름에도 확산이 됐었죠. 이제 코로나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제 독감처럼 유행성으로 왔다가 번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히 국산 백신에 대한 수요 저는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셀리드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매수가는 34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한미약품 현재는 28만 9천 원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설명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네.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이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하고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종목이거든요. 지금 경영권 분쟁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지금 주가 이탈 나왔잖아요. 지지선 이탈 나왔고 차트 무너진 상황이에요. 34만 원에 대한 가격 지금 경영권 분쟁 돌파 영역에서 이제 단기권에서 잡아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영권 분쟁이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권 분쟁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실상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재료는 사실상 소멸됐다. 그러면서 지수의 하락과 동시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이었는데요. 우선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므로 이 종목은 조금 멀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다음은 유진로봇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는 8,745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로봇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또 유진로봇 올라왔습니다. 비중이 40%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될 텐데, 반등이 나왔을 때 오늘 좀 비중을 좀 줄여주셨어야 됐어요. 일단은 8,745원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이 좀 얇으니까. 8,745원. 전고점 부근이에요. 지금 여기 지지선이었거든요. 지금 요 위치였는데 지지선이 이탈 나왔죠. 이탈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나왔고, 지금 여기서 1차적인 지지선을
저항선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여기가 벌써 2차 지지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지지선이. 그러고 나서 지금 1차적인 지지선이 이 자리였어요. 오늘 고점이었어요. 1차적인 저항선이 오늘 고점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고점 돌파하게 됐으면 사실은 저는 매수가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사실은 이제 1차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넘어가지 못하고 지지로 바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부 물량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를 좀 일부 물량만 좀 정리를 하셔서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좀 내려오면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밑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최초에 매수하신 이 매수가보다는 6,840원 정도의 6,800원 부근에 대한 저항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게 됐을 경우에 추가 매수 통해서 저는 비중을 실어서 이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구사할 것 같아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 줄이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불타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불타기를 한 추가 매수까지 통해서 평단가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일부 물량 정리하면서 익절로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상승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제 이슈 자체도 머스크와 관련된 머스크 테마주로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끌고 가봐도 좋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가 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신규 진입했을 때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먼저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평단가 낮춰서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진 로봇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하실 의견 주셨습니다. 또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 다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바이넥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2,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바이넥스 지금 전체적으로 이평선이 좀 이탈하고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잘 보셨어요. 이평선 이제 지지를 받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때부터 올해 1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무려 상승률이 220%가 230% 정도가 올라왔어요. 약 230% 올라오고 나서 이동평균선 이제 이렇게 100% 이상 올라오고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하락 단기적이든 하락 추세의 전환이든 추세의 전환을 이제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락 신호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이미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단가 22,500원 손실 폭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 지금 반등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일단 차트가 무너졌어요. 아쉽지만 차트가 무너졌어요. 추가적인 상승 더 어렵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 이탈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봐요. 12,000원대까지. 그럼 지금 가격에서도 엄청난 하락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중간인 한 16,000원 선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간 엄청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하락 추세가 연결이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연결이에요. 연결이 되고 나서 지지선 이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고점 22,000원 분명히 잡아야 돼요. 잡으면서 거래량 엄청나게 실려야 되거든요. 매수 거래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완벽하게 줄어들었죠. 외인 자금 엄청난 이탈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거래량 지지선이 강력하냐? 아니에요. 단숨에 강력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지선이 두껍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거, 차트 무너진 거, 지지선 얇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정말 안타깝지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넥스 살펴봤는데요. 12,000원을 이탈할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비중 정리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1만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우리 시총 살펴봤을 때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의외로 빨간불 켜주고 네. 있거든요. SK하이닉스 현재는 17만 원대 지나가면서 손실 구간에 계시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료적인 이슈도 그렇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빠졌지만 엔비디아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면서 좀 지켜냈거든요. 이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를 좀 보고 가셔야 돼요.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엔비디아 주가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좀 집중해서 포커스에 맞춰갖고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일단 지지 구간의 이탈은 나왔으나 241선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우상향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사실상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점의 구간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17만 원과 20만 5천 원에 대한 이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블랙웰 출시가 얼마만큼 지연이 됐고 얼마만큼 공급량이 이루어질지 계약이 이루어질지 뭐 이런 판매 대수, 전망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사실은 지금 가격 유지하는 이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조금 기다리되 이 17만 원에 대한 지지선을 조금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좀 다음 주까지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엔비디아의 흐름도 잘 지켜보시고 다음 주까지는 좀 홀딩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영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8,970원에 비중은 17%입니다. 전문가님 고영,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뭐 역배열에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역배열에서 이제 낙주 잡으신 것 같아요. 지수 어제 빠지면서 지금 지지선 이탈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970원 비중 17%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시네요. 그리고 손실폭도 그렇게 크진 않고 8,970원 안 찍히는 분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8970. 예, 지금 낙주를 잡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신저가 나왔으니 반등 한번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때 지지선이 2016년도, 15년도에 나왔던 이 앞전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지지를 보고 들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지 구간이 기술적으로 낙주 위치는 맞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낙주 잘못 잡으면은 이런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있거든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줄 모른다고 이제 영화 대사였는데 제가 이 말을 정말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 떨어지는 주식 함부로 잘못 잡았다가는 정말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역배열에서 낙주 보고 들어가는 타점은 좋았으나 이때는 손절가 정말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 이상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미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 추세 낙폭 여전히 상승을 완벽하게 잡지 못하고 상승에 대한 혹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미 이제
진짜 초단기적인 이제 단타의 관점에서는 손절가를 이탈했지만 그나마 오늘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8,270원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8,100원 이때 지금 이 자리 8,100원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좀 전량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영 살펴봤는데요. 항상 역배열 차트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장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원래 금요일 좀 장 어렵긴 합니다만 오늘 어쨌든 뭐 2,400도 잠시 무너뜨렸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왔는데요. 참 전략 챙겨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략 짜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금 보유 관점에서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조금이라도 손실폭 혹은 수익을 챙겨가면서 시장의 현금 확보를 통해서 내 계좌의 손실을 더 줄이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 오후장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깝겠지만 하락을 할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오늘 시장 5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분봉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지금 11시 55분 이제 방송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이 고점 완벽하게 갭자리 지켜내지 못했어요. 갭자리 메워주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위치에 도달을 했다. 121선을 제외해놓고 5, 10, 20, 60선이 지금 수렴을 해 있는 위치는 완벽하게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락으로 내리꽂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자리 돌파 못한다면 2,410포인트 돌파 못한다면 사실은 오늘 추가적인 하락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 자금 그리고 이슈 글로벌 매크로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지 못해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라는 이슈.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2022년도에 하락이 나왔던 이유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작년 후반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상승했던 이유도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국내 지수가 2,900포인트까지 근접하면서 3,000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까지 올라왔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하의 속도 더뎌질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물가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관세 인상이라는 트럼프 정부 2기가 관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이 미국의 정치, 상원, 하원, 백악관까지 모두 공화당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 이 관세 상승은 전반적인 보복 관세로 이어질 거거든요. 이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의 조절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글로벌 매크로적인 이슈의 흐름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하락 변동성 유의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히토류, 로봇,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전략은 코스피 2,400선을 이탈했으니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위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